여러분, 당뇨는 꼭 목이 심하게 마르고 소변이 갑자기 늘고 살이 눈에 띄게 빠져야만 알아차리는 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오래 들여다보면 몸은 그보다 훨씬 먼저, 훨씬 조용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평범해서 대부분 나이 탓으로 넘긴다는 데 있습니다. 피부가 조금 거칠어진 것 같고, 잇몸이 자주 붓고, 발이 저릿하고, 눈이 침침한 정도라면 대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요. 하지만 바로 그 작은 변화들이 몸속 대사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조용한 경고를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겁을 드리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몸의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면 삶의 방향을 훨씬 빨리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병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생활 습관과 대사 이상이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일수록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신호는 피부입니다. 특히 목뒤, 겨드랑이, 사타구니처럼 피부가 접히는 부위가 유난히 검고 거칠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때가 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피부가 두꺼워진 것 같다고 느끼십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이런 변화는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혈액 속 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작용이 예전처럼 부드럽게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열쇠는 있는데 문이 잘 안 열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몸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피부에도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피부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피부의 변화와 함께 식후 졸림이 심해졌는지, 배 주변 살이 늘고 있는지, 쉽게 피곤해지는지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직 당뇨 진단까지는 아니더라도 몸이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는 늦은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희망적인 단계일 수 있습니다. 생활을 바꾸었을 때 가장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잇몸입니다. 양치할 때 피가 자주 나고 잇몸이 자주 붓고 입 냄새가 심해지고 씹을 때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단순한 구강 문제로만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잇몸 염증과 혈당 이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염증 조절과 회복 능력이 떨어지고 잇몸은 더 약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잇몸 염증이 오래가면 몸 전체 염증 부담이 커져 대사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안은 몸의 상태를 보여주는 작은 창입니다. 잇몸이 반복해서 붓고 피가 나는데도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 몸이 보내는 중요한 단서를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이 마르는 느낌, 단 음식이 자꾸 당기는 느낌, 식후 나른함이 함께 있다면 혈당 상태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청력의 미묘한 저하입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자꾸 키우게 되고 가족의 말을 한 번에 알아듣기 어렵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유난히 더 피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한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며 청력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혈당 이상이 있는 분들에서는 청력 저하가 더 이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귀 속에는 아주 가는 혈관과 예민한 감각세포가 있는데 이런 부위는 대사와 혈액순환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듣는 능력이 떨어지면 단순히 귀만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대화가 줄고 사람 만나는 일이 부담스러워지고 활동량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삶의 활력이 떨어지고 몸 전체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쌓입니다. 그래서 청력 변화는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대사 건강을 함께 살펴보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발의 감각 이상입니다. 발바닥이 저릿하거나 화끈거리고 발끝이 둔하게 느껴지고 마치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처럼 감각이 무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밤이 되면 유난히 발이 신경 쓰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변화는 혈당 이상과 관련된 말초 신경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높은 혈당이 오래 이어지면 신경과 미세혈관이 부담을 받고 그 영향이 몸의 가장 말단부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은 조용한 부위입니다. 몸을 매일 떠받치면서도 이상이 생겨도 크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발의 감각이 달라졌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감각이 둔해지면 작은 상처나 물집을 늦게 알아차릴 수 있고 그 결과 회복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발 건강은 단순한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동 능력과 자립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매일 밤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를 한 번씩 살펴보는 습관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력의 흔들림입니다. 글자가 갑자기 더 흐려 보이고 아침과 저녁에 초점이 다르게 느껴지고 안경이 자주 안 맞는 것 같다면 단순히 노안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당 변동은 눈의 렌즈 상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시력이 들쭉날쭉한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력이 유난히 자주 바뀌는 느낌이 든다면 눈만 보지 말고 혈당 흐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은 몸속 변화를 조용히 비추는 창과 같습니다. 특히 단 것이 자주 당기고 피부나 잇몸 변화가 함께 있으며 식후 졸림도 심하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눈의 변화는 단지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사 건강의 일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배임이나 긁힘, 발뒤꿈치 갈라짐, 물집 같은 것이 전보다 오래가고 깔끔하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냥 피부가 약해졌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혈당이 높고 대사 균형이 무너지면 면역 반응과 회복 속도, 혈액순환이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몸의 복구 공사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상처가 늦게 낫는다는 것은 회복 시스템이 예전처럼 일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발에 생긴 상처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발은 압력을 많이 받는 부위이고 감각이 둔하면 발견도 늦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작은 상처라도 오래가면 그냥 두지 말고 몸 전체 건강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말하기 조심스러운 변화입니다. 남성의 경우 예전보다 반응이 약해졌거나 유지가 어렵고 여성의 경우 건조감이나 불편함, 관심 저하가 두드러진다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변화는 혈관과 신경 건강의 이상을 먼저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작은 혈관과 미세한 신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몸의 미세순환에 변화가 생기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민망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몸의 변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숨길수록 확인이 늦어집니다. 삶의 질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가 최근 뚜렷해졌다면 자책하기보다 몸 전체 건강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하나씩 떠올려 보셨을 겁니다. 목이나 겨드랑이 피부가 거칠어졌는지,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는지, 텔레비전 소리가 커지고 있는지, 발끝 감각이 달라졌는지, 시력이 자주 흔들리는지, 작은 상처가 오래가는지, 말하기 어려운 변화가 생겼는지 말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 가지가 겹친다면 몸이 보내는 경고음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겁먹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당뇨는 증상이 아주 심해졌을 때만 확인하는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별것 아닌 변화가 반복될 때 한 번 검사를 받아보는 태도가 더 현명합니다.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필요에 따라 식후 혈당까지 살펴보면 몸의 현재 위치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뇨 전 단계에서도 몸은 여러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알아차릴수록 좋습니다.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는 무엇을 바꾸면 좋을까요? 첫째는 식사의 질과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흰 쌀밥, 흰 빵, 단 음료,
달콤한 간식처럼 빨리 흡수되는 탄수화물을 자주 드신다면 그 빈도를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콩류, 잡곡, 해조류처럼 천천히 흡수되는 음식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은 뒤로 미루는 식사 순서만으로도 식후 혈당의 급한 상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식후에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대단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식사 후 15분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습관이면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셋째는 허리둘레와 체중을 현실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부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배 주변이 조금씩 줄어드는 변화만으로도 몸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결심보다 오래가는 실천이 훨씬 강합니다. 넷째는 잠입니다. 밤에 자주 깨고 화장실을 여러 번 가고 아침에 개운하지 않다면 몸은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식욕 조절과 스트레스 반응, 혈당 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은 시간 과식과 야식을 줄이고 잠들기 전 강한 불빛과 긴 스마트폰 사용을 피하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몸 안에 오래 쌓이지 않게 하는 방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 천천히 숨쉬기, 햇볕 보기, 사람과 대화하기, 손을 쓰는 취미를 갖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조금씩 풀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단 것이 당기고 움직이기 싫어지고 잠도 흐트러지기 쉬운데 이런 변화는 결국 혈당 관리에도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대한 결심으로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식사 후 잠깐 걷는 일, 발을 살펴보는 일, 잇몸 출혈을 무시하지 않는 일, 시력 변화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일, 이런 사소한 태도가 결국 몸의 방향을 바꿉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몸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건강은 혼자 버티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산책하고 식사 습관을 함께 바꾸고 검진 날짜를 서로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은 혼자만의 의지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더 잘 자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뇨는 큰 증상이 오기 전에 작은 목소리로 먼저 말합니다. 피부의 변화, 잇몸의 염증, 청력의 저하, 발의 저림, 시력의 흔들림, 상처 회복 지연, 삶의 질 변화까지. 그 목소리를 일찍 듣는 사람이 더 빨리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아주 작은 실천 하나만 시작해 보십시오. 저녁 식사 후 잠깐 걷는 것도 좋고 오늘 밤 발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양치할 때 잇몸을 의식해서 보는 것도 좋고 이번 주 안에 혈당 확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여러분 편입니다. 힘들어도 신호를 보내고 느려져도 버티고 무너져도 회복의 가능성을 찾습니다. 그러니 늦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몸의 말을 듣고 생활을 조금 바꾸고 필요한 확인을 미루지 않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마음속으로만 넘기지 마시고 가까운 분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에는 이렇게 한마디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식사 후 걷기를 시작합니다. 또는 나는 오늘부터 내 몸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적는 순간 건강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와 더 나은 내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저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곳은 시니어 지식 채널입니다. 몸의 신호를 놓치지 않고 삶을 더 건강하고 지혜롭게 가꾸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앞으로도 꼭 필요한 건강 정보와 실천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